자, CCPM에서 이 멀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중 프로젝트 그러는데, 프로젝트가 하나가 아니라, 싱글이 아니라 멀티플이다. 그런 얘기. 근데 그 전통적인 포트 CPM 방식에서는 이 멀티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한 관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일 프로젝트 하나를 놓고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서 그걸 중심으로 관리한다. 대략 그런 건데, 실제로 그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단일 프로젝트보다는 이 멀티플 프로젝트 환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달랑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단일 프로젝트일 때하고 이런 복수의 다중 프로젝트일 때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제 그게 오늘 강의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자, 멀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인데, 오늘 강의는 대개 이런 테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중 프로젝트, 멀티 프로젝트 또는 복수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프로젝트가 뭐 비슷한 게 한 3개가 이렇게 이어서 진행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멀티플 프로젝트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 각 프로젝트가 뭐 같을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프로젝트일 수 있고, 다만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원들은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 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자원을 나타냅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냐. 멀티 프로젝트 스케줄링에서는 이 스케줄링 해야 될 프로젝트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 그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동일한 자원이 수행을 한다. 그래서 공유 자원이 있고, 그 공유 자원, 그 자원을 서로 쓰겠다고 경쟁이 발생한다는 거지. 각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그 프로젝트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를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할 거냐, 또 이 프로젝트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판단은 사실 경영자의 몫입니다. 경영자들이 그거를 잘 선별을 해야 경영 성과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런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먼저 이렇게 론칭한 거, 그러니까 먼저 생겨난 프로젝트를 먼저 하고 나중에 수주하거나 나중에 생겨난 프로젝트는 나중에 한다. 그런 그 P4 방식, first in, first out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좀 덩치가 큰 거, 덩치가 일이 많고 어떤 수익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 큰 프로젝트를 먼저 우선을 한다든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보다 더 정교하게 그런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데, 이 TOC CCPM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멀티플 프로젝트. 여기에 지금 3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사실 이 각각의 프로젝트 간에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뚜렷하질 않아요. 시작하는 것도 비슷하고 또 마쳐야 될 시간도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경쟁이 있는 거죠.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거 마칠 때까지는 다른 프로젝트가 없다가 마치면 또 생겨나고 뭐 이렇게 되면 가장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어떤 걸 뭐 해야 될 거냐 그런 어떤 즐거운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는데 이 프로젝트를 동시에 세 개는 수행할 수가 없고 한 번에 한 개씩밖에 수행할 수 없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수행의 우선순위를 안 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차는 한 대뿐인데 세 대가 동시에 지나가겠다고 한다면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래야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각 프로젝트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 이제 그런 것을 뭐 프로젝트 동기화를 시킨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파이프라인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중 프로젝트 환경에서는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바로 이 동기화 또는 파이프라인이다 이 말.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다. 이것도 이제 다중 작업이다. 그러니까 중첩이 돼 있다. 여러 개가 중첩이 돼 있다. 여러 개가 한꺼번에 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러한 그 한 자원이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그게 이제 멀티태스킹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이렇게 딱 론칭이 돼서 닥쳐와 있다고 보니 해야 될 일이 여러 개가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이건데,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색깔은 자원이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를 구분하는 색깔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자원이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바람직한 것은 이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또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걸 하던가 뭔가 우선순위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 나가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진행이 아무래도 좀 스무스해지겠죠. 근데 상황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프로젝트 A를 발주한 그 사람이 이렇게 되면 좀 유리하겠죠. 똑같이 발주를 했는데 이렇게. 그렇다면은 프로젝트 B를 발주한 그쪽에서는 좀 불리하다 이 말이야. 이건 또 더 불리하고. 왜 똑같이 발주를 했는데 왜 내 거는 얘보다 늦냐? 나는 왜 제 일을 늦냐? 뭐 이렇게 좀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발주한 사람이 나는 고객 아니냐? 왜 내 프로젝트는 안 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그래요? 당신도 고객이죠. 그러면서 이 일을 하다가 말고 너 이 일을 좀 해줘. 그러면 또 C는 가만히 있냐? C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평하면은 그래 당신도 고객이지 하면서 또 C를 조금 일을 해. 근데 이제 A 입장에서는 아니 내 일을 시작한다고 해놓고 하다가 말고 왜 또 안 하냐? 이제 자꾸 이렇게 또 불만을 이야기를 하면은 또 A를 했다가 B를 했다가 C를 했다가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마무리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방금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일이 여러 가지로 밀려 있을 때 다 중요한 일이고 바쁜 일이다 그러면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 멀티태스킹 중에서도 아주 배드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래. 나쁜 다중작업이다. 어떤 경우에는 다중작업이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은행에서 창구 직원이 고객의 일을 처리해주고 있는데 그 고객이 상당히 일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릴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좀 부탁을 해요. 아, 나는 잠깐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거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은행 직원은 그 시간 많이 걸리는 그 고객의 일을 하다가 말고 중간에 그 고객의 일을 처리해서 짧게 일을 봐주고 그 고객이 이제 서비스를 다 받고 나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일을 처리해주면은 은행 입장에서도 그 고객을 한 명을 서비스를 완료를 해서 내보냈으니까 좋고 또 고객도 더 기분이 좋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던 그 고객은 뭐 잠깐 편의를 봐준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큰 불만은 없을 거다 이 말이야. 어차피 자기 일은 많이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배드 멀티태스킹은 아니에요. 왜냐? 물론 하던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지만은 그 다른 일을 하던 것을 마무리를 해서 보냈잖아. 내보냈잖아. 하나라도 마쳤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배드 멀티태스킹은 아니에요. 근데 배드 멀티태스킹은 하던 작업을 완수하지 않고 또 다른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하던 일을 다 마무리를 하면은 A의 리드 타임은 이만큼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하면은 A가 여기서 시작했지만은 끝나는 것은 언제쯤 끝나요? 이때쯤 끝난다 이 말. A가. 또 B도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은 끝나는 것은 여기서 끝나. 그러니까 A라도 마저 계속 했으면은 여기서 끝나고 B도 여기서 끝나는데 A는 이만큼 길어지고 B도 이만큼 늦어지고 C는 더 빨라지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늦어진다 전부. 세 프로젝트 중에 좋은 건 뭐 하나도 없고 C는 어차피 맨 나중에 하기로 돼 있다고 한다면은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떠한 프로젝트도 더 빨리 끝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대신 이게 전부 다 리드 타임은 증가하고 또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니까 작업의 질도 떨어지고 작업에 대한 혼란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난다. 이런 게 배드 멀티태스킹.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배드 멀티태스킹을 피할 것인가? 그게 이제 CCPM에서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드 멀티태스킹을 피하도록 프로젝트 관리를 해라. 멀티플 프로젝트 환경에서, 다중 프로젝트 환경에서. 이 이야기를 이전까지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CCPM에서 이게 아주 그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고 또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그 싱글 프로젝트 경우에 리드 타임이 늦어지는 이유를 그 여유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킨슨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허비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완료 시간을 연장시키고 스튜던트 신드롬에 의해서 시작을 늦게 하니까 그 앞단에서 허비가 되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늦어진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어떤 그 이유보다 진짜로 큰 이유는 이 배드 멀티태스킹입니다. 이 배드 멀티태스킹이 발생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프로젝트를 늦어지게 한다 이 말이야. 그 프로젝트가 늦어지는
하나의 요인으로서는 이게 더 크게 작용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배드 멀티태스킹을 없앨 것이냐, 이게 다중 프로젝트 환경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이 배드 멀티태스킹이 얼마나 배드한가,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게임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자, 게임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이걸 적습니다. 어떻게 적냐? 맨 왼쪽 줄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적어가. 이게 지금 하나의 프로젝트야. 예? 여기서부터 1번부터 여기까지 ABC를 적는 프로젝트라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적어? 기억년 뒤부터 이렇게 쭉 적어. 이걸 다 적은 다음에는 네모, 동그라미, 세모를 쭉 적어. 이제 그것만 하는 거야, 그냥. 자, 이거는요, 누가 잘하는 게임이 아니야. 응? 빨리 해가지고 져요, 이거 아니라니까.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에 또 하나 게임을 할 거예요. 그때하고 자기의 페이스를 똑같이 가져가. 똑같은 마인드로 똑같이. 그래서 자기가 걸린 시간을 여기다 적는 겁니다. 내가 스탑워치를 딱 하면은,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에 스탑워치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때부터 스타트를 하면은 1초, 2초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내가 0부터 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 시간을 자기가 적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게임 1을 합니다. 내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걸린 시간을 자기 그 밑에다가 적어 보세요. 자, 시작. 자, 뭐 되게 벌써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그냥 순서적으로 적어야 돼, 순서적으로. 됐어. 근데 아무튼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적으로만 쭉 적어가는 거야. 그렇게 적는 게, 하여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얼마 걸렸어? 37초. 얼마? 42초. 1분은 안 걸리지.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40초. 대략 30초에서 한 1분 사이에 되게 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걸 하나의 프로젝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했어. 순차적으로 이렇게 했어. 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냐. 게임이 이쪽 시트에다가 이제 여기 게임, 두 번째 게임에다가는 어떻게 적냐면은 이제 그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야. 멀티태스킹. 어떻게? 여기 적고 여기 적고 여기 적고 여기 적고 여기 적고 여기 적고 이렇게 적어가라 이 말이야. 순차적으로.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야. 시작하면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했던 그 스피드하고 똑같은 스피드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해요. 여기 적고 여기 적고 여기 적고 여기 적고 여기 적고 여기 적고. 예?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만 여러분 적어서 여기는 알파벳 ABC다. 여기는 기억년 디귿이다. 여기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다. 그것만 여기다 표시를 좀 해놔. 그러면은 이제 뭘 적는 건지 알잖아. 그지? 그러고만 해놓고 이제 해. 그래서 그냥 아까 내 시간하고 지금 시간하고만 내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시작합니다. 시작. 그래. 이제, 자,
아까 게임 첫 번째 게임하고 비교했을 때 시간이 몇 배 정도 더 많이 걸립니까? 2배? 세 배. 아무튼 최소한 2배 더 걸렸을 것이고 2배만 더 걸렸으면은 그래도 아주 빨리 한 셈이라 보통 한 3배, 4배, 5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어떻습니까? 좀 성가시지? 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 또 까먹으려 그러지? 혹시 아마 잘못 적힌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잘못 적힌 거 많이 있지? 예? 그걸 뭐라고 그런 줄 알아? 저기 프로젝트를 할 때 잘못 적힌 거. 그게 불량이야, 불량.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시간만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굿은 없고 배드만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배드 멀티태스킹이야. 잘못 적힌 거, 시간 많이 걸리고, 머리 아프고, 아주 불편하단 말이야. 일하기가 불편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bad 멀티태스킹을 없앨 것인가.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에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나쁜 다중 작업이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많이 맡아놓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게 이제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먼저 해볼까? 또 저거 먼저 할까? 또 그 고객이 아우성 치면은 아우성 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특별한 뭔가의 기준 없이 그냥 진행을 한단 말이야. 또 어떤 게 있냐? 신규 프로젝트가 마구 투입이 돼. 그러면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새 일을 해야 될 게 오고 새 일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일이 넘쳐가지고 과부하가 걸려서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 들어오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한번 떠들어 봐야 되잖아. 그러는 사이에 하던 일을 마저 못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과업에 예상되는 시간을 너무 과대 계산을 해놓는다던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너무 길게 잡아놓으니까 파킨슨의 법칙에 의해서 조금 늦춰서 해야 되니까 하다가 좀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을 수도 있는 거지.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려고. 또 너무 빨리 착수를 했다던가 그러면은 또 너무 빨리 끝나도 안 되니까 미적미적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네트워크 작성할 때 이 선후 관계가 누락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의 순서가 잘못 파악이 됐어. 하다가 아니네? 하고 이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면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또 이제 어떤 업적을 평가받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노는 모습이 보이면은 좀 불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할 거다. 또 자원 평준화가 잘 안 돼 있어. 계획이 잘못 세워지는 거지.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몰리게끔 뭔가가 이렇게 돼 있다. 사실 이 멀티태스킹의 이야기가 상당히 이렇게 부각이 된 게 골드렛 박사가 자기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양반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비행기 정비 공장에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낡은 비행기를 수리해주는 그런 공장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 그러면은, 자, 비행기 한 대가 엄청난 가격이니까
수리를 하더라도 그 수리 기간이 짧을수록 고객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수리해주는 그 공장도 이익이 되는 거야. 어차피 수리비는 받을 뭐 기간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끝내서 이렇게 할수록 서로 좋은 거야. 근데 그거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 뭔가 이제 이것을 골드랩 박사한테 자문을 구했어. 그 양반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사소한 관리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언급할 건 아니고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런 것을 따져봤더니 수리할 비행기를 그 수리 공장에다가 오는 대로 그냥 다 투입을 해서 공장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러면 비행기가 여러 대가 쌓여 있을 거 아닌가. 예? 수리받을 비행기가. 그러면 작업자들이 이 비행기 갔다가 작업하다 저 비행기 갔다가 작업하다가 또 새로 비행기 들어오면 또 거기 가서도 또 조금 하다가 완전히 멀티태스킹이야. 이게 작업자들이. 비행기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바닥에다 깔아놓고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그 비행기 주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수리받아서 나오려고 하니까 갖다 넣어놓고 우리 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 물을 거란 말이야. 독촉하고. 그러면 시작했다는 표시라도 이렇게 신용이라도 내기 위해서 일단 들여다 놓고 조금씩 일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일을 하다가 또 다른 그 고객이 이야기하면은 또 거기 가서 일하다가 완전히 멀티태스킹이지. 이게 이것 때문에 터무니없이 이 수리 기간이 늦어진다. 이거를 이 양반이 간파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룰을 하나 만들었어. 무슨 룰이냐? 수리 공장 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리 받을 비행기가 3대 이상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리할 수 있는 그 수리 대수는 3대다. 이 룰을 딱 정해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했어.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야. 들어와서 나가고 들어와서 나가고 이런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객이 자기 비행기가 아직 수리가 시작이 안 됐다고 해서 컴플레인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서로 다 점점 더 빨라지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큰 해결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3대로 제한을 했다. 그 이야기야. 그거는 우리가 DBR을 했을 때도 병목에 맞춰서 자재 투입을 통제를 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돼요. 3대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하나의 자원들의 캐파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더 이상 투입이 안 되게 투입을 통제를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이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그 멀티태스킹을 방지한다 이런 말로 나오긴 하지만 기본 개념은 DBR에서의 그 개념과 똑같다 이 말이야. 병목 자원에 맞춰서 투입을 통제한다 이 말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모양만 다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우리가 나쁜 다중 작업이다. 이거를 방지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자, 나쁜 다중 작업이 생긴 원인을 지금 그 뭐 실수로 이 어떤 태스크가 누락이 된 것을 지금 이걸 예를 했는데 이거는 일단 생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중 작업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럼 어떠냐? 대책이 뭐가 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멀티 프로젝트 스케줄링인데 이 스케줄링을 이런 3단계로 잘 밟아서 순차적으로 스케줄링을 잘 하고 그걸 관리하면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싱글 프로젝트 스케줄링을 하는 거예요. 네, 싱글 프로젝트. 그건 뭐예요? 포트 네트워크를 CCPM 네트워크로 바꾸어 가지고 버퍼를 삽입을 하고 버퍼 관리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케이. 그걸 하는데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이런 CCPM 네트워크를 작성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프로젝트 파이프라이닝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내가 파이프라이닝 그 무슨 말인가 그림으로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대가 한꺼번에 지나가지 않게 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나가요. 그것은 뭐냐면은 프로젝트별로 진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그 드럼 자원이 하나의 그 커패시티야. 병목 자원과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DBR에서는 병목 자원이란 말을 쓰는데 이상하게 이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병목 자원이란 말 대신에 드럼 자원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용어에 약간 그 나는 잘못 매겨진 용어라고 보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냥 드럼 자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병목 자원하고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이 드럼 자원을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 투입을 통제를 하고 또 자원 경합을 해소를 하고 또 거기에 적절한 버퍼도 설치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버퍼 관리를 또 여기에서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략적으로는 크게 이런 세 단계인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자 프로젝트가 이제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 각 프로젝트마다 이 끝나는 시간이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져 있어. 이것도 이때까지 끝내야 되고 이것도 이때 끝내야 돼. 근데 이대로 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말이야. 네? 저기 뭐야, 멀티태스킹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뭔가 이제 이걸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 할 때는 이거를 CCPM 네트워크로 이렇게 바꿔준다 이 말이야. 여기 금방 이해되죠?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다는 이야기는 기간도 의욕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0% 가능성 있는 기간으로 일단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버퍼를 적절하게 적절한 크기로 제 위치에 잘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은 아직도 우선순위는 없어. 이게 지금 끝나는 시점이 전부 다 이렇게 서로 같다 이 말이야. 근데 실제로 진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우선순위를 정해줘. 이게 1번, 2번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고객의 요구도 반영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참작을 해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과 고객의 입장을 잘 이렇게 생각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래서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해주는 것이 포트폴리오고 그게 아까 경영자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근데 해야 된다. 쉽지 않지만 해야 된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지. 해야 된다면 하는 거야.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드럼 자원을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 녹색 자원이 드럼 자원입니다. 드럼 자원이라는 게 뭐냐? 봤을 때 아무튼 로드가 제일 많이 걸렸지? 제일 많이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원은 하나야. 한 사람이 이걸 하는데 로드가 제일 많아. 병목 자원이라고 봐도 된다. 어떻게 이 드럼 자원을 어떤 거냐? 드럼 자원이라는 것은 아무튼 이 프로젝트들의 수행 기간 동안에 로드가 제일 많은 거야. 그래서 싱크로나이저라고 하는데 용어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잔업이 제일 많은다든가 또 이 잔업이 많은 곳이 여러 곳일 수가 있고 부하가 많은 곳도 여러 곳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개를 이렇게 복수로 정해둘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중에서도 좀 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려서 정한다 했을 때는 회사의 기여도라든가 또 초기에 어떤 부하 이런 것이 더 큰 거, 그러니까 회사의 기여도가 더 큰 거, 또 초기 부하량이 더 큰 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메인 드럼을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 드럼 자원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그 어떤 과부하가 해소되느냐, 이게 프로젝트의 진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럼 자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스케줄을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갑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드럼 자원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 드럼 자원의 부하가 사실 이렇게 이제 쌓여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거를 여태 이제 쌓아 놓은 거야. 이렇게. 멋있잖아. 내가 이 애니메이션 하느라고 나도 좀 생각을 했어요. 하여간, 여기에 있는 이 부하를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보는데, 이게 동시에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렇게 경합을 해소를 해줘야 되겠지. 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펼친다, 이 말이야. 예?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맞추어서 스케줄을 다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자, 요거에서 연호에 맞춰서 스케줄을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지. 왜? 실제로 드럼 자원이 수행할 수 있는 스케줄은 이거니까. 얘가 작업을 이때 이렇게 하도록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좀 밀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1순위고 이게 2순위니까. 예? 이렇게 밀려야 돼. 근데 이렇게 두다가는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또 조금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실 이 프로젝트 1번하고 2번은 서로 다른 프로젝트야. 그러니까 고객이 달라. 근데 이 드럼 자원이 수행하는 이 태스크들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딱 이때 끝난다는 보장이 없고 얘가 딱 이때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 버퍼가 있잖아, 이런 데 버퍼. 이 버퍼가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밀릴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밀리는 것은 얘가 끝나는 데는 영향을 안 줘. 근데 얘가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따라서 밀리지. 그러니까 얘 밀리는 것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다른 프로젝트인데 다른 프로젝트 하다가 이 프로젝트가 약속을 못 지키고 늦어져. 그러면은 이 고객은 대단히 기분이 나쁠 거다 이 말이야. 아니 내게 왜 늦어집니까? 그러니까 아니 앞에 거 하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아니 그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불만일 거라 이 말이야.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얘와 얘 사이에다가 다시 또 버퍼를 하나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멀티 프로젝트에서는 또 하나의 버퍼가 더 들어갑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이 병목 버퍼라고 그래. 병목 버퍼. 어떻게? 이렇게. 바틀렉 버퍼라고 그래. 이렇게. 내가 BB라고 표시를 했는데 바틀렉 버퍼. 이 차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더 이쪽으로 늦춰줘서 얘가 이렇게 밀리더라도 얘는 지장이 없도록 보호를 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틀렉 버퍼, 병목 버퍼라고 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병목 버퍼, 바틀렉 버퍼, 이게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응? 멀티 프로젝트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드럼 자원의 능력을 보호해주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쪽 납기도 보호를 해줘. 그래서 이렇게 병목 버퍼를 넣으면서 이쪽이 프로젝트 2번 프로젝트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렸잖아요. 쭉. 예. 이거를 영어로 스태거란 말을 써. 용어인데 스태거. 스태거란 말이 꾸물거리다 뭐 이런 뜻인데 늦춘다, 지연시킨다, 이렇게 뭐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게 지금 멀티플 프로젝트에서의 스케줄링 방법입니다. 내가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한테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할 거가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또는 경영자들은 새 프로젝트를 일찍 시작하면은 빨리 끝나서 사업의 기회를 빨리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기존의 프로젝트도 있단 말이야. 그게 그 어떤 멀티태스킹에 의해서 늦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새로 들어오는 프로젝트는 조금 늦출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지난번에 했던 멀티태스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여러 개 일이 쌓여 있으면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새 프로젝트를 해서 빨리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잡아야 되겠지만은 기존의 프로젝트도 더 늦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딜레마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본성적으로 빨리 투입하면 빨리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개념 없이 그냥 일단 투입하고 보자 이렇게 해요. 생산관리도 DBR 생산관리도 핵심은 뭐겠냐? 병목전에 맞춰서 투입을 적절한 시기에 통제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똑같아 개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 말이야. 그걸 통제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런 현상이 벌어져. 프로젝트가 계속 투입이 돼. 그러면 어째? 오버로드가 걸려서 아까 말한 대로 코피가 터지고 말은 이렇게 만세를 불러버린다 이 말이야. 어쩐단 말이야? 진행이 안 된다 그 말이지. 말이 끌고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파이프라인 어떻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느냐 거기에 있어.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동결하고 해제하는 거, 프리징 시키고 언프리징 시키는 거, 그러한 개념이 이제 필요합니다. 프리즈, 언프리즈.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봅시다. 현재 해야 될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쫙 있어. 근데 이게 스타트에서 끝나고 스타트에서 끝난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시점에 걸려있는 프로젝트가 몇 개냐면은 몇 개나 돼? 하나, 둘, 뭐 거의 끝나가겠지만은 뭐 그냥 걸려있는 거 요거부터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걸려있죠. 7개가. 요게 지금 8개라고 돼 있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8개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 8개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벅차. 이 과부하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략적으로 봤더니 한 4개 정도는 동시에 진행을 해도 되겠더라. 그러면은 그 동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개수가 4개다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커패시티야.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자원의 능력이야. 그걸 엄밀하게 계산해서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 경험과 여러 가지 이게 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4개가 커패시티다 하고 이렇게 뭔가가 합의가 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한다면은 그 4개가 바로 버추얼 드럼이 되는 거야. 드럼인데 버추얼 드럼이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자원이 드럼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어떤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수, 그 능력에 맞는 어떤 프로젝트의 수, 동시 진행할 수 있는 수, 이것을 우리는 버추얼 드럼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버추얼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가상의 뭔가 개념적인 그런 드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버추얼 드럼이 4개다 이 말이야. 동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4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4개만 진행을 시키고 나머지 것들은 어쩐다? 프리즈 시켜라 이 말이야. 동결해라. 동결한단 말이? 진행을 멈춰라 그 말이지. 언제까지? 이 중에 하나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끝났어. 뭐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리징을 시키는 거야. 프리징을 시켜. 그래 간 다음에 진행을 안 시켜. 시간이 지나가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서 얘가 끝났어. 그러면은 이 동결됐던 게 아까 지금 8번까지가
동결이 됐었죠. 8번. 프로즌 그랬잖아. 프로즌.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4번이 끝나. 그러면은 4번이 끝나고 8번을 이제 동결해서 해제해서 새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켜. 그러면은 이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항상 4개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4개를 갖고 계속 진행. 그러니까 계속 그럼 또 이게 끝나면은 다음에 동결됐던 게 언프리즈 해가지고 해제해가지고 또 추가시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개념이냐면은 옛날에 골드랩 박사가 그 이스라엘 항공기 정비 공장에 가서 컨설팅 할 때 룰을 하나 만들었다 그랬지. 비행기 대수를 세대로 제한을 해라 그랬어. 그게 바로 이거야. 버추얼 드럼이야. 세대라는 게. 내 말 이해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개념인데 그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무슨 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뭐 큰 돈이 투자가 되어도 그런 거 아니잖아. 야, 세대를 넘지 않도록 해라. 나머지는 동결해놓고 기다렸다가 투입해라. 그거는요 하나의 폴러시야. 폴러시라는 것은 말 한마디야.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어떤 수익성의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세대로 제한하지 않고 계속 투입만 하면은 어떻게 돼? 아까 말이 만세 부르듯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돈을 못 벌어. 근데 세대라는 그 버추얼 드럼에 대한 말 한마디가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말이야. 그거는 대단한 지식입니다, 사실. 근데 그것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엄청난 지식의 힘으로 그것을 개발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 근데 지금은 그 말을 그냥 우리가 따라서만 하면은 공짜로 사장이 정비공장 망해갈 수 있는 그 정비공장의 사장이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게 지식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식은 남이 가르쳐준 지식을 우리가 겸손하게 배웠을 때 그것이 자기의 하나의 어떤 큰 이득이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쭉 나왔냐. 아까 내가 멀티 프로젝트 스케줄링 스택을 시킨다 그런 말에서부터 나왔죠. 그런 것이 이제 하나 좀 구체적으로 스케줄링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좀 이제 다듬어지게 딱 정리가 돼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현실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스케줄링은 아니죠. 그렇잖아. 그래서요, 정말 그 가치 있는 지식은 단순하면서도 상식적인 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복잡하고 적용이 어렵고 현란한 어떤 학문적인 이런 어떤 그 자랑하듯이 해야만이 지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이 멀티 프로젝트, 특히 CCP의 멀티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뽑으라 그런다면은 바로 이 파이프라이닝의 기준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버추얼 드럼을 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를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진행을 시키는데 싱글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이 멀티 프로젝트에서도 버퍼 관리를 합니다. 개념은 똑같아. 다시 내가 설명하고 말 것도 없어. 예? 각 프로젝트마다 버퍼 관리를 하면 되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젝트 버퍼야. 프로젝트 버퍼의 침투량을 중심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 돼. 그래서 이런 성과 지표도 똑같습니다. 싱글 프로젝트 했을 때하고 똑같아. 틀릴 거 하나도 없어. 다만 한 가지, 이 그림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싱글 프로젝트의 버퍼 관리 차트야. 지난번에 했던 것은 여기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이렇게 갔죠. 무슨 차이? 여기에 Y축이 버퍼 잔량이 아니라 버퍼 소비량 또는 소모량 그 기준으로 한 것뿐이야. 오케이.
이해되죠? 이게 다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들이 찍혀간다 이 말이야. 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프로젝트의 어떤 그 진도의 진행 과정을 이런 검정 곡선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X라는 싱글 프로젝트가 지금 여기에 와 있어. 근데 굳이 이 과정을 볼 필요 없이 현재 상태만 본다면은 여기 점 하나만 딱 찍으면 돼. 그지? 지금 프로젝트 X는 여기 위치에 있다. 그럼 어쩌다는 말이야?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뜻이지. 다만 이 황색 구역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보고를 좀 자주 받으면서 진행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정도야. 큰 어떤 뭐는 없다 이 말이야. 근데 프로젝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그랬을 때 각 프로젝트마다 여기다 하나씩 점만 찍으면 돼.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프로젝트 몇 개가 관리 차트에 들어가 있냐면은 몇 개나 들어가 있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버퍼 관리 차트에다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사장이 이것을 본다 했을 때 7개의 프로젝트 관리를 이 차트 하나를만 보면은 사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에 훤히 알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순조롭고 그런 대로 괜찮고 7개가 8개인가? 여기도 뭐 하나 더 있네. 이게 조금 문제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보면서 좀 더 보고를 정확하게 받으면서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느냐, 특별한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될 거냐, 납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상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게 나머지 것들은 놔두고 이것만 하나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쪽집게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쪽집게 좋아하잖아. 쪽집게. 예? 쪽집게. 뭔가의 포커스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핵심을 딱 집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사장의 사업의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순조로운데 이것만 좀 내가 챙기면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오케이. 이런 차트가 하나만 잘 나와도 프로젝트 관리가 잘 되는. 사실은 그런데 CCPM이라는 것은 이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차트가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게 작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CCPM이 거의 만족스럽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기는 쉽지만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만들기까지는 꼭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이걸 우리가 목표로 삼고 추진해 볼 수가 있겠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CCPM 뭐냐? 이제 컴퓨터로 한번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그 자료입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간략하게 하면은 뭐 이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이게 크리티컬 체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까만 테두리, 진한 테두리가 있는 게. 그러면 이게 크리티컬 체인의 기록지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하나에 한 10일씩 걸린다 그랬을 때 크리티컬 체인이 70일인 그런 프로젝트이죠. 70일인 프로젝트.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 태스크 하나하나가 걸리는 게 나름대로 그 확률 분포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실제 진행이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추정치로는 10일로 잡았지만 실제 걸리는 거는 10일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해가지고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CCPM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를 5일 정도의 태스크로 이제
소요 기간을 잡아가지고 나머지 거는 프로젝트 바포로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5일 평균을 가지고 어떤 확률 분포를 내서 실제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그러면은 5일 이내에 끝날 수도 있지만은 10일 걸릴 수도 있고 11일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태스크 하나하나가 진행되는 것을 이 컴퓨터에서 어떤 그 난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난수에 의해서 실제 진행된 기간을 그런 어떤 확률 분포에 맞춰서 이렇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야. 자, 아무튼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결과를 보는데 기존의 방법대로 다시 말해서 퍼트 CPM 방법으로 했을 때 자, 프로젝트가 지금 멀티플 프로젝트니까 3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3개가 하는데 한 10% 정도는 한 300일이 이렇게 대략 걸리더라 이 말이야. 각각이. 그러니까 100번을 이렇게 돌렸더니 한 10번 정도는 한 300일 만에 끝나더라 그 말이야. 근데 한 90번 정도는 그러니까 100번 중에 90개 정도는 대략 한 420이나 30일 그 정도 안에 끝나더라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400일이나 430일 이 안에 끝나는 게 한 100번 중에 한 90번은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은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 정도에 끝나더라 그 말이야. 3개가 전부 다. 근데 기존의 방법대로 하더라도 기존의 포트 CPM 방법대로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스태그를 시켜서 파이프라이닝을 이렇게 해주고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만 정해 줬더니 첫 번째 거는 한 이 정도 끝나는 시간에 끝나는 게 한 10%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한 120일 정도 만에 끝나는 게 한 10% 정도 되더라 이 말이야. 첫 번째 프로젝트. 두 번째 프로젝트가 한 260일 만에 끝나는 게 한 10% 정도 되더라 이 말이야. 근데 90% 빈도수로 보면은 뭐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게? 스태거링의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 거지. 네. 우선순위만 정해서 그 시작 시점을 조절을 해주면은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 상당히 빨리 끝나고 전체적으로도 더 빨리 끝나더라 그러냐. 근데 여기에다가 CCPM 방식을 쓰면서 스태거링을 시키고 버퍼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CCPM 방식이다 그 말은 버퍼가 도입이 됐다 그 말이지. 그래가지고 스태거링을 시키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어. 근데 거기다가 또 버퍼 관리까지 해가지고 실제 진행을 할 때 이제 좀 더 거기에 맞춰서 할수록 하니까 더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여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냥 기존의 방법 그대로 했을 때에 비해서 320일 걸리던 것이 프로젝트 3개를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320일 걸려. 그래가지고 3개가 전부 다 한 320일 만에 끝나. 그러던 것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한 110일 만에 끝나고 하나는 160, 70일 만에 끝나고 하나는 한 210일 만에 끝난다. 그 각 태스크의 평균 소요 기간이 10일짜리. 네? 그게 7개. 이제 크리티컬 체인의 길이가 7개인데. 아니, 70일인데. 자, 그래서 어쩐다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효과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지. 자, 그래서 이 멀티 프로젝트 관리라는 것은, 요약을 하면은, 태스크 소요 시간 추정에 절대 공식은 없습니다. 이거를 보통 뭐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법에서 추정한 그 시간에 50%를 어떻게 해라. 그런데 그건 하나의 참고용이에요. 50%가 딱 공식적으로 항상 그렇게 해라. 그 말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데 다만 좀은 적극적이고 도전하는 자세로 그러한 그 시간을 정할 필요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만 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뭔가 조금은 조금 뭐랄까
부담이 가는 목표이긴 하지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어떤 추정치만 우리가 쓰면 되겠다. 그리고 개별 태스크를 어떤 정해둔 시간에 완료하려고 하지 않고 프로젝트 전체의 관점에서 프로젝트가 정시에 끝나도록 서로 협조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버퍼 상태를 보면서 각 자원에게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스태그링을 시켜가지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는 정해줬지만은 각 자원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그 태스크 간의 우선순위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정해준다는 말은 사실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실질적으로 진행을 시킬 때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에로사슬 작성과 드럼 선정 때 관련된 사람들의 합의를 구해라. 이게 교육도 시키고 참여도 시키고 그렇게 프로젝트들을 스태그할 때 관련된 사람들의 합의를 구해라. 이게 관련된 사람은 이제 고객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고객한테도 이제 그걸 좀 이해를 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원활한 버퍼 관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려면은 그 정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어떤 서버에다가 그것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크게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멀티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